만나서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채널 별책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것 책에 대하여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립니다. 저자는 타닌페이, 출판사는 국일미디어, 옮기니는 하은지입니다. 저자 타인페이는 응용심리학 석사입니다. 다년간 다양한 기업에서 심리 상담가와 강사로 활동했으며 오랫동안 심리학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내향적인 생각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지금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사실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내향적인 성격의 강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내향적인 성격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반기를 들며 내향적인 성격이야말로 틀에 박히지 않은 남다른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한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란 책에서 내향적 성격의 도약 부분에 대해 읽어드립니다. 자기 인식을 통한 자신감 키우기. 여러 번 말했지만 경쟁과 협력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외향형의 사람들이 더 쉽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내향형의 사람들도 잠재적인 가능성과 장점을 발휘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인생은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들만 성공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지 않다. 내향형의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솔직하게 자기를 마주하고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진지한 고민과 사유를 통해 자신이 혼자 있는 걸 즐기며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내향적인 사람은 모임에 참석하거나 낯선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그러나 성격의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현실 사회에 조금 더 잘 적용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자신감은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초석이다. 자신감을 지닌 사람은 인격적으로 건강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우수한 면모를 보인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라는 성어가 있다. 안타깝게도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은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장점은 잘 인식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장점을 외부 세계 혹은 자신의 일과 잘 연결하지 못하는 편이다. 이렇게 자신과 외부 세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허구적 독특성이라고 한다. 객관적인 자기평가.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거나 거짓 겸손에 빠지는 것은 인격을 개선하고 자신감을 높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감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에서 비롯되는데 올바른 자신감을 키우려면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장단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진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단편적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닌 총체적으로 온전하게 이해하는 사람이다.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이 자신감을 키우려면 타인과 나 사이에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상대의 장점은 칭찬하되 스스로 과도하게 비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타인의 장점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표한다. 아울러 침착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배울 점을 취하며 정확한 눈으로 각자의 장점을 돌아본다. 그로써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는 방식으로 성장한다. 내향적인 사람은 타인의 내면 세계를 깊이 있게 관찰하는 방식을 통해 객관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며 교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할 수 있다. 또 진실한 태도로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들여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감을 키우려면 반드시 외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여러 방법을 통해 성격을 바꾸려 노력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당나귀와 개를 한 마리씩 키우는 농부가 있었다. 나귀는 매일 새벽같이 주인과 함께 나가서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왔지만 주인이 자신을 별로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런데 매일 집에서 하는 일이라곤 현관 앞에 앉아 있다가 저녁에 주인이 돌아오면 바짝 엎드려 꼬리를 흔드는 게 전부인 개는 달라 보였다. 주인은 항상 개를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었고 심지어 맛있는 걸 남겨두었다가 개에게 주었다. 나귀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도 개처럼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하고는 한낮에 바닥에 누워 잠만 자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저녁에 주인이 돌아올 때가 되면 현관으로 나가 개처럼 주인을 핥았다. 그러나 나귀의 행동은 주인을 전혀 기쁘게 하지 않았다. 주인은 오히려 나귀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일도 안 하더니 주인을 공격하기까지 해 화가 난 주인은 곧바로 총을 가져와 나귀를 향해 쏘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나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특징과 기질이 있으며 자신의 부족함도 이성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다. 부족함을 깨달을지언정 자신의 성격을 억지로 바꿀 필요는 전혀 없다. 내가 아는 한 중학교 교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그녀는 사람들과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되기 위해 사범대학교에 진학했다. 교사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인데다 방학도 있어서 좋을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역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녀는 스피치 학원에 등록했다. 수업 첫날 앞으로 나가 자기소개를 해야 했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이름만 말하고 황급히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이 그 학습 과정을 완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모두가 자신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말을 한다는 건 지옥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학원 수업을 받으면서 그녀는 글을 잘 쓰는 자신의 장점을 활용해 매번 스피치를 하기 전에 원고를 만들었다. 그리고 앞에 나가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이 썼던 원고의 내용을 차분하게 떠올렸다. 반복된 연습을 통해 마침내 긴장해서 입을 열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전에 원고를 준비하고 숙지한 덕분에 순조롭게 스피치를 마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속으로는 여전히 조금 긴장하긴 했지만 적절한 긴장감은 오히려 그녀의 잠재력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수업 과정이 끝나갈 즈음 학원에서 스피치 대회를 열었고 그녀는 2등상을 받았다. 교사가 되고 나서는 자신 있게 교단에 서서 수십 분의 수업을 문제없이 끌고 나갔다. 이 학습 과정을 통해 그녀는 사람의 성격은 개인의 발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적절한 목표를 설정한다면 충분히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향적인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스피치를 하거나 모임에 참석하는 등의 일에 매우 신중하다. 혹시나 그런 장소에서 자신이 말 실수를 하진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 실수를 한번 하고 나면 그 일을 계속 떠올리며 자신을 자책한다. 정말 바보 같아. 앞으로는 절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오랫동안 굳어지면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성격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일상에서 업무 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며 단체 생활에 적응하기도 힘들어진다. 작은 성취에서 비롯되는 자신감. 아주 작은 일부터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내향적인 사람도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주변 사람과 더 많이 이야기하거나 동료 모임에 더 많이 참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더 많이 말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싫을 수 있지만 최대한 많이 시도하고 연습하면 심리적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다. 동료와 간단한 대화 나누기부터 업무 회의나 사교 활동 참석, 고객과의 협상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사교 반경을 조금씩 넓히면서 목표를 한 단계씩 키워나가다 보면 장담하건대 1년 안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을 예로 들어보자. 내향적인 남성에게 좋아하는 여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많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몰라 혼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것이다. 그들은 본래 말수가 적은 데다가 좋아하는 여성 앞에서는 특히 더 긴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우 세심하고 상대를 잘 배려하며 돌봐주는 내향적인 사람들만의 장점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상대의 호감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구체적인 행동 없이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밥을 먹을 때 상대에게 먼저 수저를 건네주거나 물을 따라주고 짐을 들어주거나 우산을 씌워주고 필요할 때 휴지를 챙겨주거나 배웅을 해주는 등 행동이 있어야 상대를 감동하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향적인 남성은 여성을 즐겁게 해주고 유쾌한 대화를 잘 나누지만 깊은 이야기는 잘 나누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는 내향적인 사람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 상대방의 말을 세심하게 잘 들어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일 중 하나이다. 두각을 나타내는 법. 내향적인 사람들은 조용한 환경에서 머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한다. 집중을 잘하는 성격적 특징 때문에 그들 중에는 학습이나 연구 분야에 종사하며 전문성을 잘 발휘해내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존재의 의미를 느끼고 충만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향적인 사람들의 이러한 성격적 특성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심지어 일부 내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잘 깨닫지 못해 길을 헤매기도 한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의 조용함과 평안함을 즐기며 조용히 독서를 하거나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또 내면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집중한다. 내면의 힘에 집중하다. 대다수의 내향적인 사람은 KFC보다는 스타벅스를 좋아한다. 치킨보다 커피를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다. 커피숍은 상대적으로 더 조용하고 다른 사람의 간섭이 덜하다. 그들은 이런 장소에서 책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고 과제를 하거나 글을 쓴다. 이를 통해 편안함을 얻고 내실을 다듬는다. 어떤 영역에서 일하든지 그들은 지식을 쌓아가고 그 영역에 관련한 기능을 숙지한다.
또 외부 요소에 영향받는 걸 싫어하며 이익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지향한다. 조용한 곳을 찾는 이유는 육체적인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함이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마티 올슨 레니의 책에는 다음과 같은 예화가 등장한다. 한 소국의 사자가 곡물을 바치기 위해 중국으로 왔다. 곡물은 완전히 똑같은 세 개의 불상이었다. 이를 본 황제는 매우 기뻐했다. 그런데 소국의 사자가 돌연 한 가지 문제를 냈다. 세 개의 불상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폐하? 세 불상은 한눈에 보기에도 생김새가 모두 똑같았고 심지어 무게도 같았다. 황제는 매우 난처했다. 대국을 다스리는 왕이 한낱 소국의 신하가 내놓은 문제에 대답하지 못하면 면이 서지 않겠다는 생각에 그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많은 보석 감정사를 불러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라고 일렀다. 하지만 감정사들의 대답은 하나 같았다. 새 불상이 판에 박은 듯 똑같습니다. 황제는 대신들을 불러 대책 회의를 했다. 그러나 대신들은 서로 눈치만 살필 뿐 뚜렷한 묘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때 한 늙은 신하가 나와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니 황제의 얼굴에 웃음이 피었다. 왕은 곧바로 늙은 신하와 소국의 사자를 궁궐로 불렀다. 늙은 신하는 미리 준비해온 새 단의 볏짚을 꺼냈다. 볏짚을 첫 번째 불상의 한쪽 귀에 넣었더니 반대편 귀로 나왔다. 이어서 두 번째 볏짚을 들어 두 번째 불상의 귀에 넣었더니 이번에는 불상의 입으로 튀어나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볏짚을 세 번째 불상에 넣자 뱃속으로 들어가더니 어느 곳으로도 튀어나오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노신이 대답했다. 이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불상은 세 번째 것입니다. 사자는 정답을 가려낸 그들을 보며 속으로 감탄했다. 사람의 입과 귀보다는 마음이 진정으로 믿을 만하다는 교훈을 주는 일화다. 살다 보면 남에게 꼭 말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며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이가 아닌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진리를 설명해 준다. 진정으로 믿을 만한 사람은 경청을 잘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시간에 끌려가지 않는다. 내향적인 사람은 사교 활동이나 대인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보통 매우 계획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러한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갈고 닦아 더욱 내실을 다질 수 있다. 과학자나 예술가, 정치가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업계에서든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일상과 자신의 주된 업무를 병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조금씩 발전하며 새로운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효율적인 시간 관리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비결은 이른바 7대3 법칙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70%는 자신을 채우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30%는 어떠한 환상이나 망상도 자제한 채 계속 외부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시간을 잘 관리하면 각종 번잡하고 어지러운 상황에 끌려가던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좀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일만 하다 보니 자아를 개발할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사실
침대나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는 의미 없는 시간만 없애도 더 많은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충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설령 시간이 30분밖에 없다고 해도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붙잡고 있기보다 청소를 하거나 책을 읽으면 의미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사람은 할 일이 없을 때 보통 나태함에 빠진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면 대충 시간을 보낸다. 오늘 하루의 짧은 시간일지라도 매일, 매주, 매달 쌓이다 보면 충분히 자신을 개발해낼 금쪽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내면의 집중력과 잠재력을 깨우다.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한다. 그들은 자신의 이상적인 계획을 완벽하게 실현해낼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또 자신이 잘 알고 익숙한 일을 해내는 것을 좋아하며 목표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다. 이들은 종종 주변인을 놀라게 할 만한 폭발력을 지녔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관심 있는 사물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집중하며 사물의 본질을 깊이 있게 파악하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분석과 사고에 매우 능한데 이는 많은 경우 성공의 열쇠가 되어준다. 대부분의 내향적인 사람은 성격적 특징을 잘 발휘하기만 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 그들은 사고에 능하고 집중해서 분석하며 각종 문제에 대응하는 등의 능력을 통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였다. 월가의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몰려 문을 닫기 시작할 때 그는 단연간 축적해온 금융업에 대한 정보와 예리한 관찰력, 향후 시장 동향에 대한 판단력을 토대로 모두가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났다. 우리는 내향적인 성격이 지닌 힘을 바로 이해하고 신뢰해야 한다. 많은 경우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비범한 성격적 특징을 타고난 데다 오랫동안 그 특징을 갈고 닦아왔기 때문에 성공을 거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내향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비범한 성격적 특징이 있어도 그것을 스스로 잘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장점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주로 단점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조용하고 개인적인 공간에 머물기 좋아하고 익숙하고 친한 몇 명의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등의 특징을 말수가 적고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며 새로 알게 된 사람과 친해지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등의 다소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본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내향적인 사람들에게도 성공한 사람들의 비범한 성격적 특징을 많이 확인할 수 있다.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 일 처리가 더 섬세하고 관찰을 잘하며 깊이 생각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일을 할 때는 타인의 실질적인 요구를 잘 존중하고 부하 직원들과도 상호작용을 잘하기 때문에 팀의 리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일과 자신의 성격이 맞아 떨어지기만 하면 특유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훌륭한 성과를 내 팀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기도 한다. 내향적인 사람도 자신의 개성과 특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성격적 장점을 잘 활용해내면 모두가 원하는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총리 처칠 역시 매우 내성적이었다. 그는 심지어 말을 할 때 더듬는 습관도 있었다. 그는 재학 시절 훌륭한 연설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가 친구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훌륭한 연설가가 되기 위해 연습에 매진했다.
마침내 이 내향적인 소녀는 훗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연설을 했다. 그리고 그로써 그는 영국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며 BBC에서 뽑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국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리는 평생 처칠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 자신을 바로 알고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 누구도 대체하지 못할 핵심 경쟁력으로 삼는다면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내향적인 성격을 올바로 인지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성공에 가까이 다가서 보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통해 이제 내성적인 성격은 당신이 주눅들어야 할 이유가 아닌 남다른 성공의 비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층 성장하는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